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심리학으로 배우는 벤치남과 허세남의 구분법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지난 벤치남과 허세남 구분법 영상에서 있는 척하는 허세남과 굳이 있는 척하지 않은 벤치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안 보셔서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영상의 후속편으로 두 번째, 이 벤치남이라고 하는 남자 그리고 똥차남이라고 하는 그 남자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구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남자든 여자든 괜찮은 사람을 구분하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벤치남과 허세남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심리학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꼭 돈이 많은 사람들이 벤치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벤치남은 돈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꽉 잡아야 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말을 해요. 똥차남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반드시 버려야 하는 남자를 얘기를 합니다. 일명 벤츠는 모든 남자의 성공의 상징이죠. 성공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금수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수성가예요. 근데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수저를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켜내는 것 또한 자기가 얼마나 능력을 높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명 자기가 스스로 성공을 쟁취해낸 벤치남과 성공을 하고 싶지만 흉내만 내는 똥차남인 허세남이 있어요. 벤치남과 똥차남을 구분할 때 여자는 남자의 차 종류로 구분하면 제가 폭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차 종류로 구분해서 남자를 골라 만나는 여자들은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벤치남은 여자들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정말 괜찮은 남자예요. 그래서 똥차남은 정말 피해야 되는 남자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심리학적인 분류, 첫 번째가 뭐냐?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지난 영상에서 벤치남과 허세남을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허세남은 있는 척을 하지만 벤치남은 있는 척하지 않는다. 자기 차 벤츠다, BMW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차를 보여준다거나 자기 차를 사진 찍어서 올린다거나 비싼 시계와 외제차 사진을 SNS에다 올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돈이 많고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짜 능력 있는 벤츠남은 자신의 차나 시계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여자를 비유하면 진짜 예쁜 여자는 예쁜 척을 하지 않지만 정말 어설프게 중간계에 있는 예뻐진 여자라든지 성형중독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쁜 척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가르는 심리학적인 근거가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주 쉽게 생기는 방법은 칭찬받는 방법이에요. 아이들 막 칭찬 자주 하잖아요. 그럼 자존감은 생기지만 멘탈이 쉽게 깨집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성공을 쟁취한 경험이 있는 남자예요. 성공의 정의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학위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개인의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시집 잘 가거나 장가 잘 가서 정말 배우자 정말 한몫 탁 단단히 생겨서 잡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쉽건 어렵건 간에 그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책 한 권 쓰는 거 써본 사람은 그냥 쓰지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못 쓰는 것처럼 똑같아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실패와 좌절감을 겪어요. 그 아주 많은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멘탈 관리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과정을 모두 겪고 난 이후에 성취를 했기 때문에 자기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판단과 내가 하는 행동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자존감은요,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자존감의 기능은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행복한 거 아닐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압니다. 벤치남들은 자존감이 매우 높지만 똥차남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바로 그 차이가, 벤치남은 있는 척 하지 않지만 허세남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 낮은 자존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엄청 허세를 부립니다. 벤치남과 허세남의 구분법 두 번째가, 지난 영상에서 허세남은 돈을 잘 쓰지만 벤치남은 돈을 잘 쓰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허세남은 가볍게 선물을 잘 사주지만 벤치남은 이유 없는 선물을 하지 않는다 였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 싶어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으면서 몰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몰입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자기통제 능력이에요. 자기통제 능력을 알기 쉬운 게 바로 뭐냐면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 역량, 즉 이것이 자기 통제력이다. 벤치남은 자기가 돈을 어디에 써야 되고 어디에 쓸 필요가 없는지를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쓸 때를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한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미리 생각을 하죠. 보통 비즈니스 관계가 아닐 때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쓰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관찰을 할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쓰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고 일반 모임이고 일반 형동생 관계인데 꼭 돈이 있는 사람이 밥을 사려고 하지도 않지만 밥을 사려고 하면요, 꼭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못 쓰게 하고 자기가 대신 술값을 내거나 밥값을 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도 돈이 많다고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이 돈 많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할 일이 생기면 부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경우가 많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갑과 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갑과 을 중에서 보통 을이 갑한테 로비를 한다고 영업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로 똥차남들은 불필요하게 돈을 과하게 쓴다는 거예요. 즉 자기 통제력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통제력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자기 인식 능력이에요. 자기 인식 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세 번째 단계에서 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회복력이에요. 벤치남과 똥차남을 구분하는 세 번째가 회복력입니다. 좌절을 극복하고 성취를 이루는 심리적 역량이 회복력이거든요. 회복력은 크게 세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기조절 능력, 두 번째가 대인관계 능력, 세 번째가 긍정성입니다. 회복력의 첫 번째 자기조절 능력은 곧 자기통제력이에요. 위에서 말했죠. 자, 두 번째는요,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이 회복력에서 말하는 대인관계 능력을 바꿔 말하면요, 공감 능력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는지 인지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벤치남은요,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벤치남은요,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의 직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지원하고 지지해주고 참아주고 밀어줘요. 근데 허세남들은 꼭 여친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무시하고요, 후려치고요, 하지 말라고 하고요, 내가 너 매겨 살린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꼭 능력 없는 사람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들어앉히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특히 벤치남들이라고 말하는 상대방의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존중을 합니다. 벤치남들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출산과 육아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요. 왜? 공감 능력이 높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자기도 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똥차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집에서 놀면서 아이 보는 주제에 청소도 안 한다고 아내한테 타박을 하죠. 벤치남들은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까지 똑같이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똥차남들은요, 결혼 전하고 결혼 후하고 달라져요. 즉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남자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내가 살이 찌던 몸매가 좋았던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벤치남들이 있어요. 근데 똥차남들은 여자가 몸매가 예쁘고 얼굴이 예쁘면 여신 대접하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살찌면 그때부터는 돼지라고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을 하죠. 심지어 아내가 시댁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벤치남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아내의 입장을 이해를 해서 조율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반드시 아내하고 평생을 살아야 될 거기 때문에 아내의 입장에서 정말 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근데 똥차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만 참으면 아무 일이 없어. 이러면서 거의 방위명 학대를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요, 참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로 넘어가죠. 자, 회복력의 세 번째는 긍정성입니다. 아무리 회복력의 자기조절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이 높아도요, 긍정성이 낮으면요, 좌절을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보통 성공한 벤치남은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핑계가 별로 없어요. 성공할 때까지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핑계를 댈 필요가 없고요. 핑계를 대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아요. 하지만 똥차남들은 항상 핑계가 많고 남 탓이 많고 환경 탓이 많고 니 탓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똥차남들은 남을 까내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해요. 후려치기 하거나 까내리거나 돌려가기 하거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예쁘고 잘난 여자가 와도요, 벤츠남들은 있는 그대로 예쁘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반면에, 똥차남들은 뭐가 예뻐 별로네 후려치기를 하면서 자기는 고백조차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근데 벤츠남들 같은 경우는요, 남들을 잘 의식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고 그만큼 자기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똥차남들은요, 남 의식도 많이 하고 뒷담화도 많이 해요. 남의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제차를 일부러 자기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담화도 많고 피해의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벤츠남과 허세남 네 번째 구분법이, 허세남은 상대방의 눈치를 많이 보지만 벤츠남은 눈치를 보지 않는다 했던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벤츠남이든 똥차남이든 부정적인 사람은요, 일이든 관계에서든 절대 좋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성은 회복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벤츠남과 똥차남의 그 심리적인 구분법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윤리적인 판단 능력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윤리적인 판단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괜찮은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에서 윤리적인 판단 능력 혹은 도덕성이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남자의 인성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성공을 하고 금수저라고 할지라도 도덕성이 낮은 사람은 절대 벤츠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죠. 그리고 힘듦을 경험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수저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배워나가는 과정은 언제나 실패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좌절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직면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하고 도망치고자 하는지 회피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노력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나태하고자 하는 행동과 열심히 하려는 행동 사이에서 매 순간 사람들은 선택을 하죠. 그 선택하는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옳지 않은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절대 벤츠남이 될 수가 없어요. 불법 도박으로 돈을 1,000억 원을 벌면 뭐 하겠어요?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쉽게 벌잖아요. 그럼 그만큼 돈을 버는 게 우습게 보이고요, 노동하는 게 우습게 보이고요, 다른 사람은 쉽게 우습게 보는 법이에요. 그래서 갑질하고 그리고 이상한 괴물들이 태어나는 거죠. 정당한 일로 돈을 번 사람들은요,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직업을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제대로 된 일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벤츠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벤츠남과 똥차남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분류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벤츠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벤츠남은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잡아야 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벤츠남이고요. 똥차남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반드시 버려야 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짜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